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공동주택 관리직 임금 구조 변화와 최저임금 상관관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따라서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책임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지만 임금 구조가 오랫동안 비용 절감의 논리에 갇혀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최근 5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현상,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도래라는 거시적인 격변이 중첩된 시기였다. 최근에 제가 있는 곳에 정기안전관리자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긴 한데 지금은 정기안전관리 대행을 하면서 전기공사업을 틈틈이 하고 아주 착실하게 사는 친구인데요. 3년 전에는 아파트에 근무를 했었고 아파트 경험도 몇 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전기과장 급여가 한 400만 원 정도도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시설 관리 쪽 급여가 음 5개년 최근 5개년 어떻게 변동했는지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었고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프롬프트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 구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데 오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표준 아파트 30곳 정도를 어 모델로 선정을 해서 직종별로 임금 차이 격차 변화를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연구 범위는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이고 분석 대상으로는 수도권하고 주요 지방도시 아파트 단지, 데이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자료, 그리고 공동주택법 관련 법령, 그리고 제일 실증 데이터로 활용한 거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구인 공고를 참고했습니다. 그 조사 대상 표준 아파트 선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우수관리 단지 리스트를 교차 분석해서 총 30곳을 표준 분석 대상 아파트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입주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30개 단지는 급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A그룹은 고임금 선도용 대단지, 대단지일수록 급여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신축과 준신축, 그리고 B그룹으로는 표준형 중형단지 500에서 1000세대고 입주는 10에서 20년 차로 그룹을 선정했습니다. C그룹으로는 비용 민감형 소규모 구축단지 500세대 미만, 그리고 좀 연차가 오래된 곳을 그렇게 선정을 했네요. 보다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 쪽은 없네요. 독립문 파크빌, 세경 5차, 강원도가 또 있네. 270가구. 아무튼 좋습니다. 21년에서 25년 변화 추이와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서 25년 최저임금 변동 추이를 한번 볼까요? 2021년에는 8,720원에서 25년에는 1,030원으로 5년 만에 15% 상승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시급 인상 플러스 뭐 재수당, 주휴수당, 연차 수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퇴직금까지도 같이 다 올랐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보면은 21년도는 1.5%가 올랐고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182만 원. 역대 최저 코로나19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군요. 동결 분위기였다. 2022년도에는 9,160원으로 5.05%, 190만 원 정도가 최저급여겠네요. 퍼센트대 인상 복귀했고, 이때 이슈가 경비원 휴게 시간 확대, 꼼수의 본격화라고 하네요. 꼼수로 해서 휴게 시간을 늘려서 감시 단속 기간을 늘렸다. 뭐 그 내용 같습니다. 23년도는 9620, 5%. 200만 원을 이제 넘게 됐네요. 월급에 200만 원 진입하고, 관리비 인상 저항 심화되고,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뭐 규정이 생긴 모양인데, 이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9860, 2.5%. 복리후생비 기본급화 진행했고, 복리후생비가 기본급화로 진행됐다. 25년도 1만 원 시대, 시급 1만 원 시대가 개막되고 관리소장 및 기술직의 급여 인상폭을 제한하는 풍선 효과를 야기했다. 관리비 총액을 억제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수 인력인 경비 미화의 법정급여 상승분을 메우기 위해서 상위 직급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풍선 효과.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직, 관리소장과 기술직,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급여 상승분을 위해서 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다 평준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하도 많으니까 그거 수당 5만 원 차이잖아요, 인제. 그렇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은 관리소장과 기술직, 이 경비와 미화 법정급여 상승분을 메우면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서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이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과거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던 식대나 상여금이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군요. 전에는 떡값이라고 해서 2, 30만 원 뭐 따로 준다 그랬는데 요즘에 구인공고를 보면은 상여금 별도로 해서 뭐 몇 프로 그렇게 표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네요. 저는 복리적인 게 좋아졌나 싶었더니 그 내용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2025년 최저임금은 만 30원이지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증가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이렇게 실질소득 증가분은 미치지 못하니까 살기만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인건비 외적인 관리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인력 운용 예산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얘기네요. 얼마 전에 저희 사업장에도 노동부에서 휴게 시설을 점검한다고 한번 젊은 친구가 왔는데 휴게 시설에 정수기가 있냐, 휴게 시설이 어디냐, 뭐 그런 걸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요식행위로 그렇게 또 왔나 보다 했는데, 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긴다. 너무 좋죠. 이렇게 개선하는 비용 발생하고 뭐 과도기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시설 관리인들이 뭐 숙직하는, 휴게하는 공간들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포지션별 급여 변동 및 현황 심층 분석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아파트 30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고요. 각 포지션별 5년간 급여 변동을 상세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모든 급여는 세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했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별도인 경우 표준으로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죠. 관리소장은 단지의 최고 책임자로 법적 책임이 막중하나 임금 상승률이 타 직종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21년도 평균 380만 원이었네요. 평균 급여가 380만 원이었고 대단지 아파트는 역시나 급여 수준이 좀 높았고 소형은 아마도 주택관리사 보호가 오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지금도 300만 원. 이거보다 더 적은 데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했었습니다. 24년도는 300만 원대고 25년도 볼까요? 345만 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30만 원. 이야, 이 정도면 뭐 대단지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뭐 나쁘지 않죠. 6천만 원이 넘고 또 업무 추진비도 따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도 따로 있고 부소장까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소장도 뭐 부장급으로 해서 주택관리사 보를 또 채용을 해서 그렇게 민원이라든가 여러 행정 처리 같은 거, 고충 같은 거 대행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중형 같은 경우도 보니까 360만 원대였네, 21년도는. 그러다 400을 넘고 지금은 41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평균 급여로 해서 약 한 5천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세부 분석 보면은 임금 격차의 확대, 그룹 A와 C의 임금 격차는 21년도에 156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다소 더 확대가 됐네요. 아마도 이거는 주택관리사 시장이 너무 그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작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주택관리사 보가 있으니까 이거 급여 짝더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요. 더 볼까요? 2000세대 이상 대단지나 고급 주상복합 A그룹의 경우에는 그렇네요. 커뮤니티 관리 및 다양한 민원 대응을 위해서 고숙련 소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겠죠. 커뮤니티 관리하는 과장까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3000세대 이상 경우에는. 그룹 C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인상분을 소장급여로 동결하여 상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관리사 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뽑을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상쇄해서 쓰겠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 소장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보를 띄고 소장으로 가려고 해도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게 또 지금 현실인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주택관리사 관리소장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격수당의 현실. 주택관리사 자격수당은 통상 3에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선에서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기기사나 소방설비기사 등의 기술 자격증 수당이 구인난으로 인해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얼마나 그렇게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소방설비기사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공급이 많거든요.
그게 많이 대조적인지는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기술직, 기전과장과 기전기사, 자격증 시대의 도래.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은 살펴보겠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급여 테이블 한번 볼까요? 관리과장. 근무 형태는 주간이 일반적이고요. 9 to 6로. 자격 요건은 전기 혹은 소방 선임했을 때. 그렇고 A급여, 그룹 A, 뭐 대단지 아파트 아까 살펴봤듯이 380에서 420 많은 것 같습니다. B그룹은 340에서 360, C그룹은 320에서 330. 뭐 제가 살펴본 구인 공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전주임의 경우에는 주간도 있고 격일 경우도 있거든요. 주당비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주당비가 격일로 바뀌면서 주간 대리로 해서 기계를 선임하는 자리가 또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A그룹으로 보면은 320에서 340. 제가 최근에 본 건 360까지 봤거든요. 이거는 이렇고 C그룹일 경우는 280에서 300. 기존 주임은 그렇군요. 전기나 소방 선임, 초급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아마도 보조자 선임의 경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당 차이가 약 한 10만 원 그렇게 판단되네요. 기전기사는 24일 격일 근무. 그렇네요. 기능사 또는 무자격이 많겠고 급여 수준은 310에서 330. 대단지의 경우에요. 소규모 단지는 250에서 270입니다. 지금 보면은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에는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간 근무자인 과장급 급여와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거 맞나요? 포괄임금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석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적 선임권자의 몸값 상승. 이건 상승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공급으로 조절을 해야지 몸값이 공급으로 조정을 해야 몸값 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볼까요? 2021년 이후 정기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정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단지가 늘어났다. 대단지 규모, 대용량 규모의 단지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선임 가능한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지자에 대해서 구인난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고용해야 되는 단지도 늘었겠지만은 우리가 2년 무제한을 풀려면 2년 경력이 필요했고 또 과거에는 과거 경력도 50%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무제한을 푸는 인원들이 갑자기 좀 줄어든 경향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룹 A와 B, 대형과 중형 아파트 단지, 기술직 과장급의 급여를 연평균 4% 이상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어, 정기과장, 관리과장만 밀어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자격증 없는 단순 영선 기사, 기정 기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급여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마저도 격일제 근무의 야간 휴게 시간 확대로 실질 임금 상승은 제한적이다. 야간 휴게 시간 확대. 그렇죠. 이게 아까 꼼수라고 하는데 경비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살펴볼까요? 경비직과 미하직,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최저임금, 경비와 미화 직군은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는 직군이다. 그렇죠. 21년에서 25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급여 테이블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시간 꼼수로 월 수령액 증가는 미미하다. 한번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인상과 월 급여 변동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21년도 미화원이네요. 미화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시급 8720, 188, 180만 원이네요. 180만 원이고 식대 별도 지급 관행 존재. 식대 별도. 그렇군요. 22년도는 9160, 190만 원. 이거 최저시급은 뭐 다 같으니까 25년도는 200만 원을 넘겼네요. 미화. 7시간 근무. 맞아요. 이렇게 꼼수를 또 부리더라고요. 토요일 무급 휴무 일반화.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다음 경비원 휴게 시간의 꼼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경우에 25년도 시급을 만 30원으로 적용하면서 야간 수당 1.5배, 야간 수당은 1.5배잖아요. 포함했을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다수 아파트, 특히 그룹 C, 그룹 C는 소형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 500세대 미만. 야간 휴게 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21년도에는 야간 휴게 시간이 4시간, 4시간으로 정해졌는데, 그래서 실근로시간을 14시간이라고 근로계약을 했었는데, 25년에는 휴게 시간을 그냥 늘려버린 겁니다. 자는 시간은 휴게 시간이다. 뭐,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이다. 그렇게 다 뺐겠죠. 그렇게 해서 실근로시간이 10에서 12시간이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서류상으로는 휴게 시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경비실에서 대기하거나 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하면은 거기에 그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림자 노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 그림자 노동 시간이 증가됐다. 거꾸로. 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휴게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편법으로 횡행하고 있다. 그렇군요. 편법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죠. 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급여 변동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5년간 데이터가 아파트 관리 조직 내에서 직급 간 임금 격차 축소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 올라가고, 급여 바닥은 높아졌지만 관리소장과 과장급 급여는 관리비 총액 통제 정책에 의해 눌려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 관리소장은 380만 원, 미화원은 182만 원. 그래서 2.08배. 그리고 25년엔 429만 원이고 미화원은 209만 원. 2.05배. 뭐 어느 정도 수치로 뭐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뭐 수치상으로 미세한 차이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관리소장 급여는 포괄임금제 특성상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에 격차가 더욱 줄어든다. 맞나요? 기정기사들도 포괄임금제로 격일 근무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선배님들이 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중간관리자급의 근로의욕 저하와 우수인력의 이탈을 초래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관리단이나 위탁사는 관리 서비스 품질을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 관리비 절감이 제일 큰 목표 같아요.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가족권 및 복리후생의 양극화 한번 살펴볼까요? 급여 외적인 처우에서도 단지 규모별로 양극화가 극명하다. 명절 상여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부인공고에 명절 상여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떡값이라고 30, 50 이렇게 정액으로 있었는데 살펴볼까요? 그룹 A 단지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에서 100%를 지급하거나 정액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그룹 C 단지와 대부분의 위탁관리 소속 경비, 미화원은 명절 상여금이 아예 없거나 5만 원 내외의 선물 세트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있는 곳의 경우는 5만 원이 뭐예요? 조회는 안 해봤지만은 무슨 세트였나 모르겠네. 식용유 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 2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는데 뭐 할 수 없죠. 그거라도 주는 것도 요식이지만 요식행위지만은 뭐 그냥 받아갔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조차 기본급에 녹여 없애는 계약 변경이 다수 발생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건이 엄청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공급이 만약에 엄청나게 적고 수요가 많다면 이거 뭐 학자금 지원해 주는 아파트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 살펴볼까요? 식대. 과거 월 10만 원 별도 지급되는 식대가 24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별도 항목으로의 의미를 상실했다. 저는 식대를 지급하는 거를 글쎄 명목상으로 식대라는 그릇으로 따로 줬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대를 지급하는 아파트가 있나요? 제 친구의 경우에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배님들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은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주원이 되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음, 고용 불안전성, 3개월 초단기 계약의 일상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무죠. 회피하고 최저임금 인상 시 유연하게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쪼개기 계획이 관행화되었다. 그런가요? 이런 구인은 못 본 것 같은데, 더 보겠습니다. 특히 23년 이후에 고금리와 관리비 인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그룹 C, 작은 아파트 단지죠. 이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단기 계약 비율이 급증했다. 뭐가 있었나 보네요. 이는 근로자 소속감을 제어하고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는 핵심 요인이다. 뭐 1년씩 한다고 해도 소속감이 엄청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군요. 결론과 제안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의 급여 변동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후 상박형 평준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편법의 고도화 이게 핵심 트렌드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관리소장과 기술직은 책임과 전문성에 비해서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경비와 미화직은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휴게 시간 확대와 단기 계약이라는 고용 불안으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관리 쪽이 상당히 뭐 급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주고 있네요. 정책적 제언과 향후 전망을 한번 볼까요?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 직무급제. 단순히 세대수나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현재의 임금 체계로는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법적 선임 인력에 대해서 직무 난이도와 시장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 중요하죠. 뭐 많은 분들이
경력이 우선이지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물론 자격증 없으신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 그 입장이어도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법과 제도가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 그건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임금 가이드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면은 오히려 시설관리 업계의 모든 분들의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휴게 시간 관리 감독 강화 및 임금 보전.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휴게 시간 늘리기를 단속하고 실질적인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입주민들에게는 적정 관리비가 양질의 서비스와 직결됨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잘 사는 아파트들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실 건데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아파트에 거주하면은 아이 내가 힘든데 무슨 관리 직원 월급 주고 말이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쪼끔은 어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지자체 인센티브 활용. 뭔가요? 경기도의 모범 상생관리단지 선정 사례와 같이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단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지원, 이런 게 있나요? 감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민간 영역인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군요. 아주 좋죠. 왜 금연 아파트 선정, 어떤 아파트 선정 해 갖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들도 쪼끔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5년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은 아파트 관리 시장의 자동화와 인력 효율화라는 거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입주민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로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최저임금만 얘기하고 급여 높여달라고 목소리만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동화와 인력 효율화라는 변화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변화해야 되겠죠. 우리도 자기 계발하고 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1년에서 25년까지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의 각 직급별 급여 변동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